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평가 공부를 도와줄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주제, 바로 이 자본 비용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기업이 스스로의 자본 비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선배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지금 새로 시작하려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성공할지 어떨지 좀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 위험을 반영해서 자본 비용, 그러니까 할인율을 좀 높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생각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실무에서 정말 많이 부딪히는 문제죠. 자, 답을 찾기 전에 우리 기본 개념부터 딱 짚고 넘어가죠. 자본 비용, 우리가 흔히 WACC라고 부르는 거요. 이게 뭐냐면 모든 투자 결정의 기준점이 되는 일종의 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익률을 넘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쉽게 말해 기업 가치를 깎아먹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WACC라는 게 생각보다 기업별로 그렇게 막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자료를 보면 프록터 앤 캠블 같은 아주 안정적인 기업부터 꽤 다양한 산업의 대기업들까지 대부분이 이 7에서 9%라는 좁은 밴드 안에 있다는 거죠. 아니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관점을 확 바꿔야 합니다. 자본 비용은요, 회사가 우리 자본 비용은 이겁니다 하고 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모두 투자자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분산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고유한 위험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아니 선배님, 이게 무슨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험한 회사에 투자하면 당연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대재무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똑똑한 투자자는요, 한 회사에 몰빵하지 않죠. 여러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는, 즉 분산 투자를 통해서 특정 기업 하나가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을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포트폴리오에 담는 주식의 수를 늘릴수록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즉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보이죠? 투자자들은 바로 이 분산이라는 아주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특정 기업 하나의 개별적인 흥망성쇠로부터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위험은 사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 회사의 신제품이 실패한다거나 공장이 파업하는 것처럼 분산 투자로 충분히 없앨 수 있는 위험, 이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금리가 갑자기 오른다거나 경기 침체가 오는 것처럼 시장 전체가 같이 겪어서 피할 수 없는 위험,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불러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그냥 없앨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굳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분산 투자만 하면 쉽게 피할 수 있는 기업 고유 위험에 대해서는 시장이 아무런 보상을 안 해주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겪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시장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짊어진 대가로만 수익률을 더 얹어주는 아주 합리적인 곳이라는 거죠. 네, 그건 알겠어요.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를 하니까 우리 회사만의 고유한 위험은 크게 신경 안 쓴다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요, 저희 회사가 지금 하려는 이 R&D 프로젝트는 정말 성공할지 어떨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추가적인 위험은 대체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프로젝트가 좀 위험해 보이니까 기존에 쓰던 WACC에다가 별다른 근거도 없이 3%나 5% 같은 위험 프리미엄을 그냥 툭 얹어버리는 거죠. 이게 되게 편리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확실성이라는 진짜 문제를 높은 할인율이라는 숫자 뒤에 그냥 숨겨버리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이런 접근은 분석의 엄밀함을 떨어뜨릴 뿐이라고요. 자, 여기가 바로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왼쪽의 단순한 접근법은요, 모든 불확실성을 그냥 할인율이라는 숫자 하나에 뭉뚱그려서 숨겨버리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의 정교한 접근법은 할인율은 그대로 두고 현금 흐름 자체가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 시장 점유율이나 경쟁사 출시 같은 불확실한 변수가 뭔지 딱 파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최상의 경우, 최악의 경우 같은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드는 거군요. 그리고 각 시나리오마다 현금 흐름을 따로 다 예측해서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값의 전체 범위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만약에 우리가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면 어떻게 되지? 또는 만약에 경쟁사가 신제품을 내놓으면 우리 매출은 어떻게 될까? 같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숫자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위험 분석의 핵심은 지적인 정직함에 있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할인율이나 높이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정확히 무엇이고 그게 만약 현실이 됐을 때 우리 현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가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자본 비용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회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아니다. 둘째,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기업 고유의 위험은 알아서도 제거하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프로젝트의 위험은 할인율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현금 흐름 예측을 통해서 다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이 질문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CFO라면 이사회에 어떻게 보고하시겠어요? 그냥 이 프로젝트는 위험하니까 할인율을 높였습니다. 라고 보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성공했을 때의 엄청난 가치와 실패했을 때의 위험을 투명하게 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어쩌면 기업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